태슈와 공포라디오. 쾅쾅. 그 이후 이전이 게시글에서 쾅쾅이란 얘기를 두고 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8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서툰 문장인데다 이전 이야기를 읽지 않은 분들에겐 조금 전달하기 힘들지도 모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의 본가 아파트에는 엄마와 여동생이 살고 있고, 저보다 2살 위인 언니는 본가에서 꽤 떨어진 장소에 취직해 저는 옆편에 대학에 다니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지방 근무로 8년 전과 변함없이 전국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오랜만에 본가에서 연락이 있어서 엄마가 집에 좀 오렴 하며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집에 가는 게 싫었고 모처럼의 휴일을 그 끔찍한 장소에서 지낼 리가 있냐고 생각해 엄마의 권유를 매년 완고하게 거절해왔지만, 올해는 좀처럼 오지 않는 언니와 아빠가 오기도 해서 엄마의 성난 목소리에 짓눌려 졸업 논문을 코앞에 두고도 마지못해 기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을 당한 집으로 다시 가야 하는 것에도 충분히 저항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면목 없지만 무엇보다도 엄마와 대면하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일찍이 엄마와 전화 너머로 대화했을 때 엄마가 명백히 이상한 모습이었다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목소리지만 엄마가 아닌 것과 대화했던 그 순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곤 하나 모든 건 과거의 일. 그걸 본 이후에도 제 주변에서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고, 운 좋게도 가족 중에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니도 동생도 잘 지냈고, 엄마도 아빠도 이 8년 동안 이상한 일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미 이 가족들도 끝이야 란 저주의 말뿐만 아니라 하얀 기모노 모습의 여자를 본 것조차도 꿈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을 참이었습니다. 귀에 달라붙어 있었던 그 불쾌한 소리도 언젠가 분명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분명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을 열심히 타이르고 저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귀성을 피하고 있었던 진짜 이유를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적어도 본가에 있는 동안은 밝은 척을 하자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안심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언니도 동생도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오랜만에 귀성한 저를 보고 졸업은 괜찮은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등의 약속이라도 한 듯 뻔한 참견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신경 쓰고 있었던 엄마도 별다른 모습은 없었고, 호텔의 청소 파트 일로 매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니에게 말을 거는 것만큼은 내키지 않아서 주저했습니다. 그 이유는 8년 전에 그 사건이 생긴 뒤부터 언니는 저에 대해 오늘날까지 철저하게 계속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그 새카만 거실에서 제가 큰 소리로 소리 지른 게 절규의 계기가 된 게 틀림없었고, 저에 대한 언니의 냉정함은 예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본가에서 꺼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를 여태까지 무시해서 미안해. 설마 이래저래 8년이나 무시했던 언니에게 사죄의 말을 들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하지만 갑자기 왜? 설마 무슨 일 있었어? 너무 놀란 나머지 묻지 않아도 될 말까지 물어본 느낌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옛날에 언니와 제가 같이 쓰던 방에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말이야, 그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
라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저는 뭔가 싸늘한 것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날 일에서 돌아온 게 밤 9시쯤이야. 그래서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욕실 쪽에서 하고 어렸을 때 너랑 같이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 바로 알았어. 이건 위험하다고. 근처에 동료가 살고 있었으니까 곧바로 집을 나가서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어. 그 친구 집에서 얘기했더니 다시 욕실 쪽에서 소리가 났어. 이상한 쇳소리였어. 친구도 나도 혼란스러워서 방을 나가 경찰을 불렀어. 결국 욕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일단 방도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언니의 얘기는 8년 전의 불길한 기억을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새카만 거실, 테이블에 앉은 여자, 쾅쾅 하는 금소금, 뒤돌아보는 여자, 끔찍한 얼굴. 아무런 전조 없이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저를 한동안 극도의 금속은 공포증에 걸리게 할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장소에서는 카우벨이나 종 같은 소리가 울리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고 부엌의 프라이팬이나 냄비에서 나는 금소금에 길을 막고 무서워했으며 먼 곳을 갈 때는 건널목에 있는 도로를 피하지 않으면 이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언니에게는 8년 전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얀 기모노 여자를 보지 않으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린 건 쾅쾅하는 기분 나쁜 소리뿐. 그것도 장소는 욕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서 그게 정죄하는 모습은 알고 있었지만 욕실이라니. 정말로 그거였던 걸까? 그렇게 언니에게 물어보려 했을 때 갑자기 언니는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아직 그거라고 확정된 게 아니야 라고 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울던 표정인 채로 제 얼굴을 노려보며 너 엄마에 대해 미카한테 못 들었어? 라고 엄청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엄마? 동생한테? 이야기에 갈피를 못 잡아 당혹스러웠습니다. 조금 전에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비프 스튜를 먹은 참이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에 아무런 이상한 점은 없었고 동생도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는 저를 향해 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따금 밤중에 집을 몰래 나간대. 자세한 얘기는 미카에게 들어. 심상치 않은 언니의 얘기를 듣고 저는 바로 동생 방에 가서 캐물었습니다. 엄마가 밤에 밖을 나간다니 무슨 말이야? 그래, 언니 얘기 들었구나. 진짜야. 못하면 같이 볼래? 그날 밤 저는 동생 방에 들어가 동생 침대 옆에 이불을 깔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걸 기다렸습니다. 동생 얘기로는 엄마가 집을 나가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1시가 지날 때쯤 집을 나가서 10분 정도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외출을 처음 눈치챘을 때 동생은 기분 전환 겸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고 생각해서 딱히 개의치 않고 그대로 잤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이 내릴 정도로 추워진 뒤에도 엄마의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그 일을 엄마에게 물으니 무슨 말이야? 라는 반응. 시치빈을 떼는 모습도 아니었고 스스로가 새벽에 외출한다는 것 자체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미심쩍게 생각했던 동생은 몰래 엄마의 뒤를 쫓았다고 합니다. 슬슬 갈 시간이야. 동생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 하나 사이를 둔 복도 쪽에서 뭔가 인기척이 났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하고 현관 근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부추를 씻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뚜벅뚜벅 하는 발소리. 틀림없이 지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동생은 얼굴을 마주보고 되도록 소리가 안 나도록 조용히 문을 열고 살금살금 걸어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주의 깊게 손잡이를 잡아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새카만 골목길, 가로등과 달빛을 의지했습니다. 엄마는 어디로 간 거냐고 동생에게 물으니 놀랍게도 바로 근처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100m 정도 간 부분, 골목길을 비추는 가로등 밑에 엄마는 있었습니다. 엄마는 전봇대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것처럼 느긋하게 걷는 속도가 아니라 꽤 빠른 걸음 또는 뛰는 것처럼 엄청난 스피드로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여줬던 명랑하고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멀리서 봐도 반야같이 무서운 표정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우두커니 있자 동생은 이제 가자 라며 재촉하는 동시에 아마 앞으로 10분 정도 계속 그럴 거야 저거 라고 덧붙였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엄마의 이상한 모습을 눈앞에 두고 저는 간신히 사태의 중대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너도 네 가족들도 끝이야. 이제 와서 그 여자의 무서운 말이 머릿속에서 되풀이 됐습니다. 동생보다도 한 걸음 앞서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의 전기를 켜기 위해 벽을 더듬었습니다. 대강이 근처에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손으로 더듬고 있자 손가락 끝에 각진 플라스틱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과 거의 동시에 새카만 공간에서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타 하는 사이엔 이미 늦었고 저는 벽의 스위치를 눌러버렸습니다. 하얀 빛으로 드러난 거실. 강한 빛에 눈이 적응 못하고 저는 반사적으로 실눈을 떴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쪽에 등을 향하고 있어서 얼굴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어서 냉정한 사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여자가 정자하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한데 막 불이 켜진 실내 등에 눈을 적응시키지 못한 제 눈에는 거실 공간 전체가 기묘하게 비쳤습니다. 불쾌한 땀이 왈칵 솟아난 걸 몸에 달라붙은 옷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분, 아니 몇 초를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손이 다시 탁 하고 누르자 거실은 새카만 어둠에 삼켜져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 현관에서 철컥하고 문 여는 소리가 동생인가? 그러나 제 시선은 다시 어둠에 쌓인 거실 쪽에 못 박혀 테이블 위에 아직 그 여자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한편 현관에서는 부스럭부스럭 신발을 벗는 듯한 소리에 이어서 목조 바닥에 체중을 실었을 때 울리는 끼익끼익 하는 독특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복도 쪽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동생일 텐데도 그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왠지 모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척이라고 할까 감이라고 할까 애매한 거였지만 뒤쪽에서 다가오는 건 필시 동생은 아니었습니다.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감각이 끼익끼익 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카만 거실의 정중앙 테이블이 놓인 곳 근처에서 하는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의식이 멀어지기 직전 제 바로 뒤에 있던 인물의 손에 깍 어깨를 붙잡힌 걸 느꼈습니다. 덧붙여 그 다음날 저는 언니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깨워줬습니다. 언니도 동생도 그 새카만 거실에서 제 어깨를 붙잡은 적은 일절 없었다고 단언했고, 게다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엄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뿐 아니라 엄마의 침실도 확인했으니까 무조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동생 말에 따르면 엄마의 이상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에서도 상담했었고 집에서도 불제 받았어. 신고당한 적도 있으니까. 후에 들은 얘기지만 동생은 이미 언니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아빠에게는 비밀로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 효과가 없는 건 일목요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울린 소리도, 그날 밤 엄마의 무시무시한 모습도 전부 그 여자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 이상으로 그 여자가 무서워 죽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아빠에게 털어놓고 아파트를 떠나는 걸 검토하려 합니다.